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카토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태풍이 올라오면은 그래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이 한반도에 상공에 있는 그 기류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확 쓸어주면은 좀 그래도 기운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조금, 진짜 쬐끔은 기운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한참 더웠을 그 8월 초보다는 이제 20일로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는 좀 잡히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에어컨을 좀 꺼볼까 계속 틀고 있었거든요. 전기세도 걱정이 되고 해서 에어컨을 꺼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남은 여름 온열 질환 없이 그렇게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돈 벌어주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좀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는 그러면은 그 돈 버는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냐? 불법입니다. 제가 공무원일 때는 불법이고, 불법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좀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 돈이 없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 계획을 알게 되면 그 주변에 땅이라도 사야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정말로 그 주변에 땅값이 오르느냐? 네, 오릅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직접 봤어요. 하나는 먼저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조롱거리죠. 거기서 뭐 고추 말린다는 얘기도 있고 되게 비행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공항이 생기면서 주변의 땅값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때 시공사 직원 중에 그 한 분의 아버지가 거기 평당 땅값이 2만 원이라더라, 이거 좀 사놓을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시공사 직원이 아유 무슨 소리냐고, 공항 든다고 땅값이 그렇게 쉽게 오르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가 한 50만 원에 지금 팔리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몇 년 전이니까 더 올랐을 수도 있죠. 벌써 몇 배입니까? 2만 원이 50만 원이 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저 영종도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이 영종도가 아파트 값이나 땅 값이 계속 그대로 있다가 한번 빵 튀긴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영종도에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계획이 실시 계획을 승인 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꿈틀하더라고요. 이거 실시 계획 제가 일했던 기관에서 내줬어요. 근데 그때 땅값이랑 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당시 저희 국장님이랑, 그 국장님 서울대 출신의 굉장히 스마트하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분이셨죠. 지금도 저 본부에서 아마 고공단 되셨을 거예요. 잘 나가고 계신데, 이분이랑 이제 옥상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카지노 부지를 바라보면서 저게 도대체 왜 저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똑똑한 분도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실시계획 같은 거 승인을 내주고 하는데 이게 돈이 되는 정보인지 아닌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안 해요. 공무원들은 이 개발사업 인허가가 들어오면 일이니까 일 처리를 하는 건데, 이제 뭐 실시계획 승인 같은 게 나면은 그렇게 부동산이 확 뛰어오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말이 좀 샜는데, 카지노 사업이 국가 기반 시설로 보기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대규모 시설, 주변에 파급력이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움직이곤 합니다. 그러면 국가 기반 시설이 설치되는 그 행정 단계가 있잖아요. 행정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개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보면 굉장히 러프하게 어떤 시설을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대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 계획을 잡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형공항 정책, 그러면 우리나라에 백령도, 흑산도, 울릉도 이 세 군데에 소형공항을 설치해가지고 항공산업을 그렇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러프하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본부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요. 기본계획을 중앙부처 그리고 뭐 지자체 등이랑 협의를 통해서 이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게 되고요.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단계죠. 지방청 쪽으로 이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럼 지방청에서는 실시계획을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고 준공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행정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업이 제대로 국가 단위에서 추진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통과를 못하면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통과를 하면 거의 사업 끝까지 갑니다. 예타가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타를 통과를 하면 거의 간다고 봅니다.
그럼 이 예타는 어디서 하냐? 기획재정부에서 합니다. 타당성 조사과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하게 되는데 그럼 예타 결과를 어떻게 하냐? 결과를 타당성 조사과에서 보도자료로 다 뿌려요. 그래서 이거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보면은 거기에 보면 타당성 조사과에서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하면은 그 주변 땅값이 꿈틀꿈틀하겠죠. 그리고 기본 계획 승인됐을 때, 그리고 실시 계획이 승인됐을 때, 그리고 공사가 시작했을 때, 준공됐을 때 딱딱딱딱 이 단계별로 조금씩 뜁니다. 진짜 이 무릎에서 사서 그리고 뭐 어깨 뭐 아니면 머리에서 팔려면은 예타 때 잡는 게 제일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돈이 없으니까 땅 살 돈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잘 알아두고 이 접근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뭐 제가 안 해본 거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예의주시하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아니면 재미로 봐주시는 분들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